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학습할 주제는 AI 섹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의 급등과 엔비디아의 급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AI 산업 성장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학습 주제를 AI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띄워주시죠. 네, 오늘 학습할 주제는 국내 AI 투자 왜 갈증이 클까? 이 주제에서 한번 비롯돼 봤습니다. 한 가지 리포트에서 이 내용을 한번 따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간한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AI 종목 중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과연 없는 건가? 타 글로벌 기업들과의 그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MS, 구글 등 명확한 AI 대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섹터를 딱 떠올렸을 때 바로 떠올릴 만한 섹터가 AI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서비스 업종과 플랫폼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많다라는 점에서 테마 소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리포트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 AI 열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대장주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아쉬움이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AI 현실을 살펴본다면 반도체와 인프라 중심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투톱의 강세 좀 아실 수가 있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있고요.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3사,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의 강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나마 좀 뜨고 있는 섹터가 이 통신장비 섹터가 있죠. KMW라던가 RFHR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서 반사수의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의 드라이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 약간씩 실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주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본다면 이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이벤트 타임라인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AI 전략위원회 출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뉴욕에서 열리는 AI 서밋까지 이렇게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6년에 예산안의 중점적인 부분에도 AI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만 좀 국한된 게 아닙니다. AI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라던가 이 정부의 드라이브가 훨씬 더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에서도 결국에는 정책 드라이브가 정책 수요에서 AI 기업의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국내 수혜 가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5가지의 기업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검색과 광고 그리고 쇼핑, AI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브레인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연구라던가 금융과 콘텐츠, 광고에까지 그 수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밴드를 살펴본다면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는 고점 36만 원까지가 제시가 됐고요.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10만 원 목표가 제시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가지의 기업이 더 있는데요. 그 기업들까지 마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증권가 리포트에서 살펴보고 있는 나머지 3가지 기업은 NHN과 삼성 SDS 그리고 저존 비즈온이 있는데요. NHN
NHN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게임과 결제 서비스에 AI가 적용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겠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존비즈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인데 AI 산업에서 조금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띄워드린 목표가 밴드, 지금 NHN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그리고 또 삼성 SDS는 18만 원, 그리고 더존비즈홈은 9만 5천 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AI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습할 주제는 AI 섹터입니다. 사실 AI가 글로벌 기업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교시 학습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1교시 학습 포인트 AI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라는 격언이 있죠. 정부에서, 나라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니면 특정 분야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만 다른 쪽으로 이 방향을 튼다든지, 정부 정책에 맞서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특히 국내 기업들 방향성도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AI에 대한 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 이전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AI 관련된 기업 찾아봐라 그러면 1번으로는 떠오르는 게 사실 SK 하이닉스죠. AI 관련돼서 가장 이 미국에서 증시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이 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 발전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게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월 달에 장중에 1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장중 고점 30만 원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처럼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6월 달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에 대해서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AI에 대한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사업을 적용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한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26년도 AI 분야에는 10조 1천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올해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가 3배가 좀 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 예산안이 책정이 됐습니다. 핵심 산업, 물론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라든지 다른 산업에도 모두 다 대부분의 AI를 접목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죠. 특정 분야에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AI는 이렇게 많은 예산안이 배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칩 자체, 한 개의 칩 자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억 원이 넘는 칩들도 상당히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런 가격도 있지만, 그만큼 정부의 의지도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 정부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해서 여기에서 무언가 더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기술 개발을 좀 이뤄내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가장 중점적으로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까지도 무언가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펼쳐질 거의 산업혁명과도 같은 지금 세상에 급변하고 있는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모델을 좀 개발해보겠다. 그리고 GPU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을 해보겠다. GPU 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그래서 많은 예산안을 책정을 했고 많은 경쟁력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대표 독자 AI 모델도 확보를 하겠다. 나라와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죠. 이 예산안이 모두 다 이 특정 기업에 진행이 되는 건 아니죠. 특정 기업들, 어떤 기업들, 선정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든지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펼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NHN도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과 GPU에 대한 운영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펼치고 있다. 그 외에 뭐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른 기업들,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연결이 되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팀을 구성을 해서 뭔가 이 독자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GPU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산업 성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 누구도 그 의문점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 자체가 올해도 상당한데 내년에는 3배 이상 늘렸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의 수혜만 기대해 보더라도 앞으로 AI 섹터를 주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어느 쪽일까요? 네, CSP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CSP 사업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유망한 사업인데요. CSP 그리고 MSP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P랑 그리고 MSP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CSP, MSP, 이 영어 용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AI부터 시작을 해서 다 약자죠. 그런데 CSP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 MSP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AI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매니지 서비스가 뭐냐라는 이런 사실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MSP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예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가수는 열심히 노래만 합니다. 이 매니저는 그 가수가 노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정리를 해주고 이 스케줄을 정리를 해주죠. 기업 전반의 이런 이 관리를 담당하는 MSP가 기업 전반의 관리를 좀 담당한다. 여러 가지 서비스 관리를 제공을 해주는 게 MSP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SP는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가겠다, 아니 베트남을 가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이가 2명이고 어른이 2명인데 베트남으로 언제부터 언제 가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여행 스케줄을 정리를 해줘. 그러면 CSP 같은 경우는 이 스케줄을 충분히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MSP는 스케줄 정리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서 호텔 예약을 담당하고요. 비행기 예약을 담당하고요. 그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의 예약을 담당하게 돼서 그 지역에서의 여름 휴가를 좀 더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MSP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CSP 기업과 MSP 기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되겠는데,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 CSP, MSP 모두 다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특히나도 CSP 기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만큼 AI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CSP에 대한 역할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AI에 대한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거나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독자적인 모델 개발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CSP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로컬 커스터마이징, 이 국내에 최적화되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데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CSP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라는 CSP 기업과 연결을 하게 된다라면 이 A라는 CSP 기업은 내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생태계에 최대한 익숙해지게 만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기술에 종속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CSP 기업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NHN 클라우드 그리고 삼성 SDS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SP 같은 경우는 카카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있죠.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해서 카카오톡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영업 환경을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MSP도 카카오라는 이런 카카오톡이라는 이 굉장히 걸출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죠.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뭐 카카오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정보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개방입니다. CSP 같은 경우는 폐쇄시켜서 내 환경, 내 생태계에 익숙해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카카오는 개방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이 구글에서도 그렇고요, 애플에서도 그렇고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파생시켜 왔던 것처럼 카카오도 이렇게 많이 개방시켜 놓고 여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파생시켜 나가는 조금은 다른 MSP에 대한 전략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AI 자체적인 부분에서 사업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MSP나 CSP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이 다 이쪽에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원포인트 레슨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CSP가 유망하고요.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MSP가 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CSP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MSP 쪽으로 집중도를 높여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규석차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등부터 5등까지의 종목들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AI 종목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4등과 5등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네, 4등은 NHN 그리고 5등은 더존비즈온인데요. 약간 크기가 다릅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AI 쪽을 좀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단위지만 이 정부 정책의 확실한 드라이브를 받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4등과 5등으로 배치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MSP도 그렇고요, 뭐 CSP도 그렇고 AI 플랫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정부와 많이 공공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NHN이죠. NHN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NHN에 대한 입지 상당히 굳건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성장세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4등으로 잡은 좀 더 위로 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 좀 소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CSP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지만 그 외의 CSP 기업들보다는 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4등으로 잡아봤고요. 5등 같은 경우는 더존비즈온입니다. 더존비즈온도 공공기관의 여러 매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중소기업에 특히나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대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금융 사업에 대해서도 가시화가 기대가 되고 있지만 더존비즈온은 조금 더 아쉽죠. 중소기업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 매출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디지털 금융 사업 방향성이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존비즈온은 5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4등과 5등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받아가지만 그 탄력도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3등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네, 3등 종목도 역시나 정부에 좀 제공을 하겠다, AI 분야를 이쪽에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새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삼성 SDS입니다. 이 종목은 4등과 5등 종목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 SDS도 NHN과 마찬가지로 공공사업, 정부 공공 쪽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많고 공통점이 좀 있죠. NHN과 삼성 SDS. 근데 삼성 SDS에 조금 더 점수를 준 이유는 CSP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내년에 훨씬 더 고성장이 된다라는 점.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CSP가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 SDS는 그래서 CSP에 강점이 있는데 내년도에 CSP에 굉장히 강점으로 두고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S 3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삼성 SDS 3등 종목까지 바로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렇다면 1등과 2등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등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네, 2등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만한 AI 플랫폼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좀 우려감도 많은 게 정말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라는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등 종목 네이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나도 좋은 서비스,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너무나도 많이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리고 지금 환경에 익숙치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폭발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 아직은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거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다는 점, 비용이 많아도 거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네이버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사실 이 두 기업을 많이 비교하죠. 근데 네이버의 강점은 탄탄한 실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 강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중심의 이런 서비스들이 네이버가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데이터 센터도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좀 적극적으로 짓는 그런 모습을 이전에도 보여줬고 이번에도 이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을 재편하는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실적과 연결성을 지어가면서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실적의 변동성이 좀 적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2등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2등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1등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종목은 역시나 카카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AI 산업에 선정이 됐고요. 카카오는 아쉽게 그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포인트 레슨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MSP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카카오를 선정해 주신 건지 구체적으로 1등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분명히 단기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네이버가 그러니까 굳이 관계를 따져본다면 정부와 네이버와의 관계, 정부와 카카오와의 관계, 네이버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네이버가 단기적인 부분은 좀 더 좋습니다만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를 손을 들어준 이유는 카카오는 플랫폼을 열어놨습니다. 플랫폼을 열어놨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수익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를 쓰기 전에 스마트폰 이전에는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 문자가 한 건당 얼마씩 비용이 나왔었는데요. 카카오톡이란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이걸 유료화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카카오는 데이터만 들어갔지 카카오톡을 보낼 때 비용이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돈을 처음에는 하나도 벌지 못하고 돈만 잡아먹었던 서비스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플랫폼들을 확장시키고 카카오를 큰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카카오의 플랫폼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를 1등으로 잡아봤고요. 이 오픈 열려있는 이런 서비스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이 향후에는 훨씬 더 폭발력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1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1등 종목은 카카오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략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6만 5천 원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6만 원 살짝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바닥권은 5만 5천 원에서는 박스권 하단을 충분히 좀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떨어지더라도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잘 버텨줄 수 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부근이죠. 6월 달에 형성을 했었던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1등 종목의 매수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AI 섹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습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등부터 5등까지 종목까지 꼼꼼히 살펴본 만큼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숙제검사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내드렸던 숙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월에 열리는 아마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ADC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열리고요. 그렇다면 오늘자 숙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 AI 검색 도구는 8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구글 AI 모드, 2번 오픈 AI의 GPT-5, 그리고 3번 메타 AI. 이 중에서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